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정부가 범죄와의 전쟁처럼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든가 주 52시간 등 경제정책의 실패, 그리고 또 조국 사태라든가 유재수, 송철호 사건 등 정부의 정치적인 이슈도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어떠한 점에서도 지금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년 총선을 의식해서인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동산 시장은 꼭 잡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발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노태우 정부 시절에 청명계획 때문에 여론이 들끓던 상황에서 노태우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전국 전환을 이루죠. 이런 것처럼 지금 현 정부가 처해 있는 상황은 그때와 버금갈 정도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부동산마저 그대로 두면 모든 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을 발표한 것 같습니다. 이번 정책은 말 그대로 배수진을 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배수진 아시죠?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 이기지 못하면 죽음을 택하는 거죠. 배수진을 치고 청와대 참모들한테 1주택만 갖고 팔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주택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용납치 않겠다고 하면서 이번 정책에도 시장이 계속 과열된다면 더 강력한 대책을 언제든 내놓겠다라는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을 정말 기습 발표를 했어요. 세제 대출 청약을 전부 다 규제하는 내용으로 발표를 했는데 언론에 평상시 같으면 조금이라도 흘러나오게 했을 텐데 이번에는 그런 거 없이 바로 발표가 됐습니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크게 4가지로 나누어서 발표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투기적 대출 수요 규제를 강화한다는 내용, 두 번째가 주택 보유 부담을 강화하고 양도소득세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을 발표를 했고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는 크게 4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담고 있는 메시지는 크게 3가지로 요약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투기적 대출 수요의 차단입니다. 투기적 대출 수요를 누른다는 것은 공급이 부족할 거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왜곡된 가격에 꼭대기를 누르는 거죠. 가장 위 뚜껑을 누르는 겁니다. 방법으로는 9억까지는 40%, 9억 초과분은 20% 대출을 해서 대출할 수 있는 금액 자체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대출받는 차주의 상황에 따라서 DSR이라든가 RTI를 강화해서 더 까다롭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무엇보다도 강력한 것은 바로 15억 초과 15억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주담대 대출을 금지한 것이 가장 강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DSR이나 RTI 규제는 대출액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는 말 그대로 15억 넘어가는 주택에 대한 거래를 완전히 실종시키는, 멸절시키는 수준의 조치입니다. 15억 넘어가는 집을 사는 사람은 현금으로 집을 사라는 뜻이죠. 비싼 주택을 사려면 여러 개 갖고 있는 거 팔고 현금을 마련해서 집을 사라는 의미죠. 대출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왜 하필 15억일까요? 강남 주택의 70%가 15억 이상입니다. 아파트 가격은 강남을 기준으로 해서 가장 비싼 가격, 강남의 가장 입지 좋은 곳이 가장 비싼 가격, 그 이후로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쭉쭉 결정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이 단계적으로 형성이 되는데 이 뚜껑을 닫아버린 거죠. 더 이상 더 치고 올라가지 못하도록 정말로 살 능력이 되는 사람만 시장에 들어오게 해준 거죠. 과열된 시장이 넘치지 않도록 상한선을 그어준 의미가 됩니다. 강남의 웬만한 요지에 있는 것들은 다 20, 30억 넘는다고 하잖아요. 실제 돈이 없는데 몇 건 거래된 걸로 계속 호가만 올라가고 그 영향으로 다른 지역까지 가격이 올라가게 되니까 정말 20, 30억 하는 거는 20, 30억 하는 거 살 수 있는 능력 되는 사람만 사라고 지금 선을 그어준 겁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집을 사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15억이 넘는 주택을 사려면 현금이 많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제가 지난 부자 보고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현금 부자, 강남에만 6만 정도 추산이 되는 현금 부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 이미 강남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각종 거래를 지금 다 뒤지면서 자금 출처 조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죠.
9억 이상 고가 전세에 살고 있는 사람이 5천 가구 정도 되는데 2년 기준하면 1만 가구 정도 되죠? 이 사람들 전세금 외에 추가적으로 모아놓은 현금으로 15억 이상 되는 집 살 수 있는 현금 부자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 이제 분양가 상한제 실시되고 하면 청약에 뛰어들겠죠. 15억 이상의 구축을 사는 이 시장에 뛰어들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은행에서 잠자고 있는 예금의 거의 대부분을 상위 1%가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앞서 말한 현금 부자 내지는 고가의 전세를 사는 무주택자인데 이 사람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살 이유가 없어요. 대출 없이 살려는 사람이 없는 거죠. 대출 없이 현금만 주고 지금 상황에서 들어올 사람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거래 전멸의 상황을 초래하게 됩니다. 물건만 쌓여있고 살 수 있는 유효 수요가 없는 상황. 대출을 끌어서 진입하는 투기 수요를 차단함으로써 거품이 꺼지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억이라는 기준을 정했겠죠. 강남의 거래가 멈추면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고 강남의 가격이 떨어지면 나머지 그 이하의 주택들의 가격이 조정받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을 도입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발표된 정책을 한번 살펴보면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 투자를 방지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후에 신규 주택을 매입하더라도 전세대출이 끝날 때까지는 그냥 내비뒀었는데 이제는 전세자금 대출 받은 다음에 9억 이상 주택을 매입을 하거나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즉각 전세대출을 회수한다고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통한 갭 투자를 완전히 막아버리는 정책이죠. 이제 전세금을 돌려줄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 다주택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강화하고 장기 보유 거주 요건을 추가했고요. 분양권도 주택수에 추가하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종부세율을 올렸고요. 세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렸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언론에서 친절하게 계산을 해줬네요. 음마를 한 채 가지고 있으면 630만 원, 음마와 또 다른 대치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으면 6,500만 원의 보유세를 부담하게 된다고 합니다. 강남에 2주택 이상이 30%에 육박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출을 40% 정도 끼고 이자를 부담해야 된다면 여기 언론의 계산에서 예로 들었던 아파트를 소유하는 경우에 이자로만 6,300만 원의 이자를 부담하게 되고요. 종부세로 6,500만 원, 약 1억 3천만 원 정도를 연간 부담하게 됩니다. 대출을 엄청 많이 끼고 그리고 전세 주고 뭐 이렇게 해서 산 2주택자들 연간 1억 이상씩 부담하면서 계속 끌고 가는 거죠. 무리해서 대출받은 욕심꾸러기들 자기 연봉보다 많은 돈을 날리면서 계속 보유할 수 있을까요? 버티기 힘들죠. 그리고 또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바로 높이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더 부담은 증가될 수밖에 없어요. 다주택자가 자기가 살지도 않을 집을 보유하면서 정작 필요한 사람은 갖지 못하고 있는 지금 구조니까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그만큼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할 거고 또 그 부과 강도는 더 세질 거니까 6개월 유예기간 줄 동안 얼른 팔아라 라는 메시지를 전한 거죠. 세금 부담이 늘어날 거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나니까 주택 하나 갖고 있는 사람까지 지금 부담이 너무 커진다고 막 1주택자까지 털어간다고 지금 언론에서 계속 비판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보유세 수준은 OECD 대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로 OECD 13개국 평균이 0.33%인 걸 고려하면 절반밖에 안 돼요. 물론 이 부담이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처럼 비이성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주택에 대한 보유세까지 손댄 걸로 보여지네요. 세 번째,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확대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핀셋 지정이라고 해서 몇 개만 지정을 했더니 아닌 지역들이 난리 났죠. 뭐 광명이 10억 찍었다 뭐 이런 기사들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서울 13개구 전 지역 및 경기 3개 지역, 과천, 하남, 광명, 언론에서 그렇게 떠들어대던 지역까지 다 추가로 지정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 않은데 부족하다고 하니까 더 많은 주택 공급을 빠른 시간 안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서울은 매년 4만 가구씩 주택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후년까지 계속 공급이 될 거예요. 그런데도 장기적으로 공급이 줄어들어서 더 서울의 집값은 오른다는 공포 마케팅이 작용을 해서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갔죠? 인가받은 주택들, 그리고 이미 착공했거나 관리처분 단계에 있는 주택이 13만 가구라고 합니다. 주택은 계속 공급될 예정이고 이 모든 주택들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하면 당첨되면 시세 차익 최대 24억이라는 기사가 얼마 전에 나왔었죠? 이제 다 분양가 상한제 대상입니다. 여지껏 무주택이셨던 분들 이제 기다리시기만 하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1216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투기적인 대출을 막았고요. 시장을 선도한다는 15억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능력 되는 사람들만 사라. 대출받지 말고 가수요 뛰어들지 말고 투기 수요 껴들지 말고 현금 되는 사람들 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시중에 돈이 없는데 그렇게 돈 많은 사람 많다고 하고 이런 거 사줄 사람 있다고 하니까 현금 부자들이 사는지 이제 보면 알겠네요. 현금 부자들이 사주지 않으면 지금껏 치솟은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주택자들 버티면 된다, 정권 말까지 버티면 된다, 뭐 이런 얘기들 하죠. 정권 아직 2년 넘게 남았죠. 지금도 영끌에서 강남에 2주택 무리한 대출 받아서 대출 이자 감당하고, 그리고 1년에 보유세 5, 6천만 원씩 부담하면서 자기 연봉보다 많은 돈을 고스란히 세금과 이자 비용으로 내면서 과연 2, 3년 버틸 수 있을까요? 버티는 분도 있겠지만 못 버티는 분들은 결국 매물을 쏟아낼 수밖에 없겠죠. 매물이 나오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들어올 공급 물량들이 시장에 계속 들어올 예정이니까 그 물량들이 들어오는 것까지 이 모든 게 한꺼번에 작용해서 결국 경착륙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